이거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체포영장을 검토하라. 이스라엘의 한국민 납포가 도를 넘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최근에 이 가자지구, 그 중동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선에 탑승한 한국인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억류가 됐습니다. 국제 9호선이 납포가 됐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이 한국인 활동가, 국제 9호 활동가라는 활동가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에 억류가 돼서 억류가 돼 있죠. 그러면 빨리 이스라엘에 우리 대사도 있고 뭐 그 대사관도 있고 그 교민회장도 저번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빨리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억류된 한국인을 빨리 데리고 오는 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늘 국무회의 공개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막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거 뭐 네타냐후 총리가 왜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옵니까?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무회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회의에서 무슨 뭐 중동 정세를 가지고 뭐 특강을 듣는 듯이 그런 참 어쨌든 참 볼썽차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되면서 이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억류된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 18일에 김동현 씨가 탄 9호선이 납포가 됐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김아현 씨가 탄 9호선이 납포가 돼서 이스라엘군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지금 억류가 되는 상황이죠. 이재명이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마치 무슨 뭐 갑자기 중동 정세에 관해서 무슨 뭐 특강을 듣겠다는 건지. 이재명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납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갑자기 여기서 국제법 지금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성락 이건 외교관 출신이니까 좀 알죠. 국가안보실장이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건지는 왜 그러냐면은 그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 국무회의에서 그런 논쟁도 아니죠. 자기 그 모르는 거, 그 몰상식한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가자지구가 그럼 이스라엘 영토란 말이냐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지 땅입니까? 가자지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 땅이냐? 지? 이스라엘을 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가 맞나? 이렇게 한 건 위성락이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교전 중이던 제3국 선박을 납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법이고 자시고 참 말하는 봄새도 이것도 역시 선을 넘은 것 아니냐? 자, 제3국 선박을 납포하는 것이 이 법도 어기고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 제3국 선박, 우리나라 국제 선박 아닙니다. 이 9호선에 한국인 2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 선박을 이란이 공격을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이재명. 오늘도 뭐 외교부 장관이 뭐 그거 뭐 드론 공격일 가능성은 낮다 뭐 저거 하면서도
이란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우리 국민 우리 선박 26척 이제 한 척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에 들렸는데 선박 26척에 타고 있는 160명의 한국인 안전을 보장하라. 이런 말 한 번 이란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마치 법을 다 어기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직접 공격을 한 한국 선박을 공격을 한 이란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무리 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우리도 이제 네타냐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체포영장 발부하자.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적대의식을 노출을 할까요?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군사 작전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마치 본인이 무슨 국제인권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북한 인권에도 무관심한 게 이재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이재명 뭔가 이상하다. 이게 네타냐후 이 이야기뿐이 아니고 사실 어제 그 문제도 제가 참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스타벅스 탱커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진상 규명이나 이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 뭔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막 정오심을 막 불러 일깨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제 역사적인 강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보증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를 분노한다. 정용진 신세계회장을 막 겨냥을 한 거죠.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의도적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언급을 하기도 참 싫은 이야기인데 워낙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붙이니까는.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은 7년 전의 이야기를 또 꺼내가지고 막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5.18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 5.18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자, 완전히 조금 전에 네타냐후 뭐 체포 어쩌고 했는데 국내 지금 상황을 놓고도 완전히 자충우돌을 하고 하는 그 이재명의 모습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7년 전에 무신사 논란을 다시 소환했다. 왜? 송원석은 이스라엘 때와 똑같은 실수를 한다. 조금 전에 말씀 이스라엘 그 이야기죠. 지난 4월 10일에 이재명이 이스라엘 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을 한 뒤에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무 검증 없이 공유를 했다가 이스라엘 외무부 공식 항의를 받고 외교 분쟁을 자초로 했었죠. 그때 이재명은 사과 대신 재반박으로 맞서면서 막 논란을 키웠는데 지금 국내 문제에서도 지금 5.18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5.18과 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자신의 X에 무신사, 이제 의류 쇼핑몰이죠. 무신사의 SNS 계정에 양말을 홍보를 하면서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어 라는 문구를 쓴 것을 저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저거를 공유를 하면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거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보받은 것인데 저 광고를 지금 제보받았다고 합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 이제 확인해 봐야겠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돈이 막이라지만은 사람의 탈을 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아주 그냥 정오, 적개심, 분노 이런 거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계속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했는데 이거
2019년 7월에 게재된 겁니다. 7년 전에. 이거 마치 자신이 누구한테 저런 게 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올려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 확인을 하고 올려야죠. 집권자라는 사람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저거 7년 전에 게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무신사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즉시 삭제를 당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그것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이재명이 진짜 이제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을 하기도 전에 7년 전에 1월 SNS에 턱 올려가지고 더구나 이 석 달 전인 2월에는 무신사 대표가 이제 그거는 다 이제 마무리된 사건이니까 7년 전에 일이니까는 불과 올해 2월에 무신사 대표가 청와대를 그때 방문해서 무슨 행사에도 참석해서 K-패션을 외국인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하기도 막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7년 전에 있었던 걸 저걸 다시 다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로 직격에 나섰습니다. 7년 전에 해당 업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종결된 일을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최근 사안인 것처럼 끌어올리면 기업은 어떻게 도대체 일을 하느냐. 물론 7년 전에 잘못했다고 해도 그때 다 사과하고 막 비난받을 거 다 받고 7년이 지나면서 상처를 좀 아물어 가면서 다시 청와대 들어가서 무슨 뭐 K-패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저걸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이. 기업에 대한 지원은커녕 이렇게 7년 전 일을 소환해서 발목 잡으면 기업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조금 전에 이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죠. 그거 아주 큰 거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영창도 그랬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SNS에 올리고 나서 팩트를 확인하지 말고 팩트를 확인하고 나서 SNS에 좀 올려라. 저렇게 올려가지고 팩트 7년 전의 일이다. 그거 확인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좀 올려라. 근데 저거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아마 알면서도 올렸을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무신사가 7년 전에 사과했는데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오늘 다시 사과를 해서 20일 다시 무신사가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지켜보던 중 스타벅스 일이죠. 7년 전 무신사의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2019년 7월에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문구를 인용을 해서 SNS 마케팅에 활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님의 뜻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무신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금 이재명이 원했던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이슈로 만드는 거. 왜? 지방선거 앞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펜앤마이커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펜앤마이커에서는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면은 사실 확인 전에 즉각 뛰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무신사 광고, 이스라엘 영상까지 공통적으로 제보를 받았다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검증은 뒤로 미루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같은 SNS 정치 방식이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역풍이 아마 엄청나게 불 겁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여론이 지금도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런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위기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민심이 폭발을 하는 그 상황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